네. 음. 어, 아시안컵 보느라 지금 녹화를 좀 이제 시작합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 네, 오늘은 시마다마오 편이고요. 네, 금메달을 땄죠. 음.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똑같은 연기를 놓고도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런 게 어떤 부분을 내가 주력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일단 제가 최근에 신지아 종합선수권 때부터 김지유 다루는 내용에서까지 계속 경기 운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최근의 피겨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시마다 마오를 다룰 거예요. 자, 근데 이 시마다 마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싫어요가 많이 박힐 텐데, 그동안 시마다마오 편을 하면 싫어요가 많았어요. 평균보다. 왜 많으냐? 시마다마오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지아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 싫어요가 많이 박힙니다. 실제로. 그럼 싫어요가 많이 박히는 영상이 어떤 경우냐면, 의외로 막 제가 뭐 이런 뭐라고 할까, 피겨를 제가 보는 관점이나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싫어요가 잘 안 박혀요. 왜? 그냥 안 보니까. 조회수 자체가 안 나오니까 싫어요도 적게 박히는데, 조회수가 많이 좀 나오는 편이면서도 싫어요가 많이 박히는 게 신지아의 연기 리뷰할 때 문제점 지적하거나 잘했다기보단 뭔가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다음에 시마다마오를 다루면서 얘가 신지아보다 더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마다마오가 신지아보다는 한두 수 위인 거는 세상이 다 알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마다마오에게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지적하기에 적합한 60프레임 영상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주니어 그랑프리는 그 외국에서 영상을 SBS가 거의 받아서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60프레임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열렸고, 좀 뭐라고 할까, 제가 영상을 SBS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제대로 된 60프레임 영상이었어요. 자, 일단 김연아와 신지아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지, 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이거거든요. 신지아가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신지아는 김연아의 하위 호환이에요. 그런데 같은 나이대의 김연아보다는 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지아가 중3 나이죠. 아마 중3인 걸로 아는데, 중3 때 김연아보다는 지금 신지아가 더 나아요. 그런데 왜 김연아 하위 호환이라고 하느냐? 예,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랑 비교를 하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 내 말 뜻?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하위 호환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 때 김연아보단 위다. 그런데 고점이 그리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히 뭔가 기술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만한 여지가 없어요. 딱히. 자, 그러면 신지아가 점수 올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4대6에서 우승한 치바모네를 보세요. 신지아한테 지던 애거든. 김채원도 신지아한테 지던 애잖아. 냉정하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받은 점수를 봐. 그게 바로 주니어와 시니어에게 주는 점수의 차이입니다. 즉 신지아가 시니어를 가든지 뭐 트리플 악셀 하나 정도 추가가 되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대회 자체 인플레이션에 의존해야 돼요. 근데 시니어에 가서 점수 오르는 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대회 인플레이션으로 점수 오르는 거? 그것도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리기에는 신지아에게 이미 뭔가 남은 방법이 그다지 없어요. 그다지. 예. 그래서 고점에 이미 다다른 느낌이라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중3 때의 김연아와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김연아는 이 이후에 오히려 성장 곡선을 그렸고, 신지아의 경우는 이미 정점에 거의 다 온 느낌이라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예. 왜 시마다마오가 신지아보다 위냐? 예, 요래서 당연히 동나이 때 아사다보다 위입니다. 그리고 고점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세상에는 몰라요. 세상에는 몰라.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지 누가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26년 올림픽을 못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신지아에게는 행운입니다. 한국 선수에게도 행운이고요. 뭐 러시아 애들이 26년 올림픽에 복귀가 된다면 뭐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마다마오가 신지아보다 위라는 거에 있어서는 눈꽃만큼도 의심을 안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데 이번 대회는 좀 아쉬운 게 시마다마오가 삽질을 많이 했죠. 많이 했기 때문에 신지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한 번은 이겨볼 기회였거든. 그게 참 아쉬워요. 아, 물론 피겨라는 게 뭐 특정 선수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정 선수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은 이겨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네요. 예. 음,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알아야 돼요. 김연아나 아사다마오가 이 지금 선수들보다 피지컬적으로는 더 위에요. 둘 다. 그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마다마오와 아사다마오의 관계는 뭐냐면 이거야. 아사다마오는, 그러니까 무협지로 표현할게요. 천무지체를 타고났는데 삼류무공을 익힌 거예요. 그냥 삼류무공. 아, 삼류무공까지는 아니고 절정의 무공을 익히지 못했어. 그러니까 구대 문파나 뭐 천마신공이라든지 뭐 소림 무당 이런 쪽의 무공도 아니고 뭐 5대 세가의 무공도 아니고 조금 처지는 무공을 익힌 느낌이에요. 그러나 시마다마오는 아주,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무공을 익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피겨를 하는 전략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엉성했던 아사다마오에 비해서 철두철미하거든요. 시마다마오의 연기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살펴갈 겁니다. 음, 먼저 쇼트를 보면, 자, 일단 책갈피를 다 해뒀어요. 해뒀고, 그동안은,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면, 자, 착지를 할 때 신지아가 톱끝을 얼마나 내리냐 안 내리냐를 얘기 많이 했죠. 종합선수권 때. 그죠? 그거를 이번에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정상적인 영상이 없어서 측정하지 못했던 시마다마오의 스탯을 뽑아볼 생각입니다. 예, 스탯도 뽑아보고, 자, 이건 첫 번째 더블 악셀인데, 예, 네, 자, 이건 좀 느린 화면 쪽으로 가서 보면은 회전축 괜찮았고요. 내려올 때도, 근데 이게 얘가 좀 착지를 할 때 뭐가 문제냐면 몸의 무게 중심점보다 이게 너무 뒤로 가요. 대체로 이 날이 뒤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해치 착지가 자주 일어납니다. 얘는. 그런데
얘가 그런데 왜 점수를 잘 받아 먹느냐? 점수에 크게 해가 안 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제가 그때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들이 가지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그 각각의 문제점들이 심각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심각한 문제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점프의 컨시가 망가질 정도의 위험한 문제가 아니고 또는 이 점프를 수행하고 나서 가산점에 크게 영향받을 정도의 문제점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시마다 마오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더블 악셀이라는 점프 자체가 솔직히 널널하잖아요. 굉장히 쉬운 점프란 말이에요. 얘네들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회전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충분히 채우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날이 내려오는 모습이. 그냥 톱착지죠. 톱착지. 신지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토착지와 날착지의 중간 형태와 날착지가 존재했고 완전한 토착지가 없었어요. 거의. 종합선수권 때를 보면. 그런데 지금 시마다마의 더블 악셀은 네, 완전한 토착지를 하지만 회전이 충분히 채워졌죠.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토착지는 잘 됐다 안 됐다? 네, 잘 됐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채공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회전 속도를 살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자, 여기서부터 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더블 악셀의 경우에는 회전 속도가 대체로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왜냐? 회전이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 필요가 없는 점프거든요. 실제로 김연아 역시 더블 악셀의 회전 속도가 트리플 러츠보다 빠르지 않아요. 예, 다만 그래도 트리플 악셀까지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은 아니고 거의 13프레임 정도 들어가죠. 자, 더블 악셀에서 한 13프레임 썼어요. 자, 그럼 김연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김연아의 더블 악셀에서 좀 힘을 주는 형태의 더블 악셀 트리플 토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김연아의 더블 악셀은 현재 김주유가 힘있게 뛰었을 트리플 러츠급 거의 0.58초 근처까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재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프레임이나 걸리죠. 왜 그럴까요? 점프 높이가 높아서예요. 점프 높이가 높고 채공 시간이 기니까 회전 속도를 시마다마오처럼 13프레임에 가져가면 회전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러츠 이하의 점프에서는 채공 시간이 잘 나올수록 회전이 느려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러츠까지만 뛰는 선수와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를 뛰는 선수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회전 속도의 구간이 달라요. 이런 개념도 없이 피겨를 본다면 그리고 이런 개념도 없이 내 영상에다가 이상한 댓글을 달면 차단입니다. 이상한 댓글 달면. 아시겠죠? 이거는 김연아가 회전이 느리다가 아니라 채공 시간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회전이 느려야 돼요. 빠르면 안 돼요. 잘 봐. 자, 김연아의 더블 악셀도 다 돌고 턱끝 다 내리고 내려오잖아요. 회전이 남아 돌아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가 없는 김연아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연결 트리플 토가 붙는 점프야. 이 점프는 가산점을 좀 빼야 돼요. 심판에게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발사각도 높여서 높이를 만들어서 뛰면서 아주 여유 있게 내려오는 형태.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더블 악셀은. 그러니까 그 점프의 목적에 맞게 그 선수의 상황에 맞게 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립 토롭인데 일단 먼저 쇼트에서 보면 자 어텐션이 나왔어요. 어텐션 내가 알기로 이게 거의 최초 아닌가? 어. 자, 잘 보면 일단 시마다마오의 플립에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점. 자, 여기서 턴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턴이 시작돼요. 들어가면 턴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왼쪽 무릎을 펴죠. 턴을 180도를 한다고 쳤을 때 전반부 90도 선에서는 이걸 무릎을 펴요. 펴면 어떻게 돼요? 힙이 올라가죠. 힙이 올라가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예? 그 다음에 나머지 90도를 도는 동안은 이게 굽혀지면서 이게 자세가 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즉 턴이 완료됐을 때 토픽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래 돼야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즉 이런 동작을 해주는 선수가 러츠 플립에서 엣지 구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동작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안 돼요. 김연아, 시마다 마오, 알렉산드라 투로소바 뭐 이런 정도거든요. 갑자기 김채원의 플립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즉 이런 것만 봐도 점프의 기초가 아주 튼튼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그냥 남싱의 탑랭커들은 기본 장착이에요. 이런 개념이. 근데 여싱의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예, 저는 이런 동작이 토점프를 뛰는 데 있어서 특히 러츠 플립을 뛰는 데 있어서 야구 선수들이 캐치볼 하는 수준의 기본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본기가 된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신지아도 이 부류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턴이 완료됐을 때 이미 인을 만들어 버리죠. 무릎도 몸 안쪽에 있고. 그러면 이 토픽이 이렇게 높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빨리 찍어야 돼. 그리고 이게 아마 주니어 1년차 때는 이렇게 높게 안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제가 시마다마오보다는 신지아 연기에 제가 좀 많이 집중해서 1년 주니어 1년차 때에 비해서 이 토픽 높이가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찍어서 내릴 거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이면 안 돼요. 근데 좀 답답하네요. 이거 보면.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내려오면서 조금 중립으로 오긴 했어도 인을 유지했어요. 무릎을 몸 안쪽에 가둬두고 안 내보냈거든요. 이건 인이에요, 그냥. 몸도 이쪽으로 일부러 기울였고. 그런데 어텐션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그냥 한국에서 열려서 좀 한국 선수한테 유리하라고 어드밴티지가 작용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어텐션을 받으면요. 신지아는 무조건 어텐션에서 못 벗어나, 신지아 플립은. 그리고 실제로 신지아가 이 정도 선에서 국내 대회 뛰었을 때에도 어텐션 나갈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테크니컬들하고 저하고는 좀 많이 보는 관점이 다른가 봐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어텐션이면 김연아도 다 어텐션이지 그럼. 어찌됐든 점프를 뛰었는데 점프 높이가 생각보다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건 실제 연기에서 뛰었던 점프라서 좀 흐릿하죠. 그래서 여기 요걸로 가겠습니다. 후반부에 여기 후반부가 아니라 영상의 뒤쪽에 있는 느린 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딱 보면 날로 내려오죠. 날착지잖아요. 왜? 점프 높이가 낮으니까. 자, 그럼 이건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자, 그럼 그냥 일단 뭐 채공 시간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점프 높이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회전 소요 프레임을 한번 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2프레임밖에 안 걸렸어요. 플립에서. 예. 근데 12는 살짝 넘어가는 정도겠네. 12에서 12.5 정도 사이 되겠죠. 예. 그럼 이건 뭡니까? 신지아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트리플에서.
왜? 신지아보다 점프 높이가 낮잖아요. 점프 높이가 낮은데 회전이 같다. 그럼 이거 회전 부족이고 넘어지겠지. 근데 성립되고 있죠, 점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이도 점프를 뛰고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채공시간, 점프 높이와 회전 속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트리플 러츠 이하에서는 회전력에 좀 더 치중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요런 성향, 왜 다들 그러냐를 따져봐야지. 그게 꼭 맞아? 틀린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럼 왜 러시아에 그 많은 애들 그리고 시마다마오까지 자 러시아 애들은 약물이라고 쳐. 그럼 얘까지 왜 이래? 그러니까 신지아의 경우에는 김연아보다는 채공시간이 짧죠. 김연아보단. 근데 김연아보다 회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김연아의 러츠가 13.5에서 14.5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빨라도 13.5란 말이에요. 신지아는 13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그래서 김연아보다는 좀 짧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신지아가 김연아보다는 프리로테를 조금 더 합니다. 조금 더 돌려요. 그리고 날도 조금 더 비틀죠. 그러니까 그 약간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른 걸로 그 다음에 채공 시간이 차이 나는 걸 그렇게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로 봐야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신지아보다 더 돌릴 거고 회전도 더 빠르고 그러면 더 낮은 높이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착지도 날착지로 했고요. 이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 러츠인데 이 러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주니어 1년차 때보다 이 토핑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날이 조금 나가 자꾸. 예. 발목도 좀 많이 꺾고. 뭐 어쨌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측정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셋 정도 와야 되죠. 예. 앞에 플립보다 회전 속도는 조금 느려졌죠. 예. 근데 대신에 보면 점프 높이는 살짝 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공 시간 재었을 때도 약간 더 길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내려오죠, 톱끝이. 그럼 지금 이거 다시 느린 장면을 보면, 네. 보면은, 네. 아우씨. 골배기 싫어. 이 작년보다 더 나빠졌어. 네. 자, 톱끝이 네, 내려오죠. 이렇게. 아까 플립 때에 비해서. 그죠? 자, 그럼 이건 잘 됐다, 잘못됐다? 네, 이건 잘 된 거죠. 즉, 점프의 높이, 회전 속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전에 여유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회전이 여유가 있을 때 톱끝이 내려왔고 회전이 여유가 없을 때 날착지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종합선수권 때 신지아에게 했던 그 칭찬 포인트 얘한테도 해줄 수 있겠죠. 이게 의도했던지 의도 안 했던지 간에 예.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착지 자세 참 좋죠. 아 부럽다 이거는. 예. 참 깔끔하게 컨트롤돼요. 쇼트를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쇼트를 아주 잘했는데 이거는 약간 한국에서 열려서 그런가. 약간의 트집 잡기용 느낌이 들 정도고 스텝도 3레벨이네. 뭐 어쨌든.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스피는 잘 몰라요. 저는 점프 성애자거든요. 점프만 보는. 제가 스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제가 아는 분한테 그냥 의견을 그냥 슬쩍 전달만 해드릴게요. 나중에 신지아 편 같은 경우. 예. 어쨌든 쇼트는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시마다마오의 경우. 예. 자 다음에 이제 프리를 가면은요. 자 이제 프리쯤 오면 뭐야 이게? 프리쯤 오면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슬 드러나요. 쇼트는 참 좋았거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마다마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트리플 악셀이 자꾸 회전 부족 판정이 안 잡힌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쿼드 토르비 제대로 띄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시마다마오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니어 1년차 때부터 쿼드를 뛰는 선수. 그죠? 그로 인해서 시마다마오의 어떤 뭐라고 할까? 격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정작 쿼드토 트리플 악셀 제대로 뛰는 걸 거의 못 봤어 나는. 그러니까 얘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걸 뛰는 선수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걸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일단 쭉 보면 네, 지금 얘는 늘상 악셀을 뛰면 앞으로 누워요. 축이. 앞으로 눕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이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죠. 무게중심에 비해서. 이게 90도로 내려와야 착지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앞으로 누워버리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조금 느린 화면 쪽에서 보면 자 네, 이렇게 날로 오죠. 날로. 이건 뭐냐면 얘는 늘상 트리플 악셀에서 회전 부족에 시달렸던 애예요. 얘가 토를 내리는 착지를 안 쓰겠죠. 토 착지를 안 하겠지. 그죠? 그리고 이 악셀은 제가 측정해 봤을 때 채공 시간이 0.5초가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0.5초. 참고로 제가 김유재하고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 스텝 비교했을 때 실패하고 있던 김유재가 0.5초 근처였죠. 10프레임으로 돌고도. 김유재가 성공할 때 0.57초 근처까지 나오고 10프레임으로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0.5초예요. 자, 그러면 이거 10프레임 나와도 실패겠죠. 엄밀하게. 엄밀하게. 10프레임이 나와도 실패해요. 그죠? 근데 실상 이거 한 11프레임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아, 뭐야 이게? 아, 내가 잘못 쟀나? 잠깐만요. 아, 여기서부터 가야지. 응.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예, 열하나. 왜냐면 이게 어느 회전대를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에 반회전, 그 다음 1회전 때까지는 여기가 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회전이 느립니다. 공중에서 자세가 완전히 다 잡히고 나서를 재는 거거든요. 제가 측정하는 방식은. 여기서부터 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예요. 즉 11프레임에 돌았어요. 0.5회초에 11프레임. 안 되겠죠. 11프레임에서 회전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려면 0.6초 근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왜 그래도 이 정도라도 들어오느냐. 근데 사실 많이 모자라요. 근데 얘는 완전한 날착지를 하죠. 자, 그럼 0.57초에 10프레임 뛰던 김유성은 뭐 했어요? 토착지 했잖아. 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랭킹전이었나 뭐 어디 뭐 꿈나무 대회였나 어디에서 김유성이 뛰었던 걸 제가 측정했을 때 0.57초 근처에 10프레임으로 김유성은 토착지하고 회전이 들어왔고 얘는 0.5초에 11프레임으로서 날착지를 해도 회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채공시간 부족이죠. 얘. 그죠? 그러니까 얘가 트리플 악셀을 안정적으로 뛴다라고 하기에 쪽팔리는 수치예요. 물론 이거는 뭐 잘 못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랑프리 때도 내내 이 정도로 뛰었어. 내내 이 정도였거든. 한번 볼까? 내가 이게 참 화가 났거든요. 많이. 어디 갔어? 심하다만 어디 갔어? 네. 시바나마의 트리플 악셀을 보면 이렇게 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란 말이야. 늘 이런 식으로 뛰었어.
늘 이 정도란 말이에요. 내려오게. 이건 알착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트리플 악셀이 정상적으로 회전을 인정을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대회에서 어땠어? 일본 대회에서 어디 갔어? 씨. 자, 여기서 인정받았죠. 주니어 그랑프리 5차에서 이건 22년이네. 자, 잠깐. 23년 오사카. 네. 1.37 가산점 받았죠. 그 다음에 에레반 프리 요때는 언더를 받았는데 똑같았거든요. 이때나 지금 이거나 회전 모자란 거 똑같아. 그런데 테크니컬에 따라서 트리플 악셀 점프에 이상하게 회전 부족 판정이 관대. 그리고 이거는 유영도 이런 덕을 좀 봤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만 뛰어도 이렇게 좀 관대하게 넘어가 주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신지아에게 트리플 악셀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텝만 놓고 본다면 얘가 지금 현재 0.5657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상하는 신지아의 트리플 악셀, 그러니까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 정말 들이댔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신지아에게 예상 잠깐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스탯은 즉 유형하고 유형이 좋았을 때랑 비슷한 스탯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마다마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마다마 스탯보다 오히려 더 좋다니까. 단지 시마다마오만큼의 착지 랜딩 컨트롤이 될 것이냐는 좀 별개의 이야기죠. 여기서 참 보면 이 정상적으로 착지가 안 돼야 되는 점프인데 여기서 무릎을 확 굽히면서 나를 탁 돌려주잖아. 무릎 굽히기. 이 착지할 때 이 무릎을 굽혀주는 타이밍과 무릎을 굽히는 속도 그로 인해서 날에 가해지는 이 힘을 일시적으로 제거해 주면서 나를 돌리거든. 이것이 하나의 스킬이에요. 한테. 제가 예전에 김유재한테 무릎이나 굽히라고 얘기했던 적 있죠. 영상에서. 무릎이나 좀 잘 굽혀라고. 무릎을 잘 굽히고 있죠. 무릎 잘 굽혀서 착지하는 애. 김연아, 아사다마오, 시마다마오. 무릎 못 굽히는 애.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유영.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의 회전 속도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커드2에서 회전 속도가 좀 더 빨랐죠. 11프레임. 두 번째로 뛰는 점프고 한 번 힘을 쓰고 난 이후였지만 회전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이거 채공 시간이 0.5859 정도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김지우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11프레임 잠깐만. 트리플 악셀보다 빨랐던 게 아니라 비슷한 거죠. 지금 트리플 악셀이랑 같이 11프레임의 회전 속도가 나왔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트리플 악셀 이상을 뛰는 러시아 애들이나 지금 시마다마오까지 다 60프레임 영상 기준에 11프레임에 수렴하고 있다. 느껴집니까? 물론 러시아 애들 상당수는 11프레임보다 더 빠르고요. 김유재, 김유성은 특수한 수준으로 더 빠르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11프레임 정도대로 끊어줘야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체력 소모를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참고로 아사다마오는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시마다마오 나이 때 0.66초나 뛰었어요. 채공 시간은. 그러고 12프레임이었죠. 회전을 채우기 위해서. 12프레임. 0.66초. 체력 소모가 아사다마오가 더 심하겠죠. 같은 트리플 악셀 뛰어도. 더 우아할 수는 있어. 0.66초짜리 트리플 악셀. 오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지금
0.6초도 안 되는 트리플 악셀이 회전 인정받고 과산점이 2점이 넘을 때도 있는데 얘가 0.66초 뛰어서 뭐하지? 쓸데없는 체력 낭비죠. 그런 게. 그래서 회전 속도를 11프레임 정도까지는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 혼자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양문을 했든 어쨌든 간에 트리플 악셀 이상에 도전하는 애들 또는 그 이상을 뛰어내는 애들 왜 걔네들은 이 숫자에 수렴해서 근처로 오느냐라는 거예요. 유형이 트리플 악셀이 그나마 될 때도 이 11프레임이라는 소요 시간이었어요. 60분에 11프레임. 이게 그냥 우연일까? 그냥 우연인가요? 셰르바코바는 11프레임보다도 더 미만의 수치였고 더 빨랐고요. 투르소바도 11프레임 정도면 안 좋은 편이었고요. 투르소바도 10.5에서 11 사이가 나와요. 좋을 때. 발리에바도 10.5에서 11에서 놀았고요. 그 사이에서. 알레나 코스톨이 그나마 트리플 악셀 뛰던 딱 그 한 시즌 11프레임에서 놀았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응?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의 피겨가 회전력이 중심이 된 시대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 내가 시마다마오 편 하면서 그냥 시마다마오만 다룰 줄 알았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걸 좀 알라는 얘기야. 어찌됐던 11프레임이 나왔어요. 그런데 채공 시간이 0.5859밖에 안 나왔어요. 참고로 주니어 1년차 때 투르소바가 주니어 월드에서 커드 커드 살코를 성공시켰을 때가 60분에 11프레임, 60프레임 영상에서 11프레임 나왔지만 0.61초 정도 나왔어요. 채공 시간이. 근데 0.6초도 안 되죠? 회전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했던 선수들이 회전이 간당간당할 때 스탯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탯만 봐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실제 판정은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언더도 아니고. 네. 잘 보면 완전히 날로 떨어졌죠. 날로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투르소바가 0.61초에 11프레임으로 뛰었을 때도 날착지했어요. 그때도 같은 날착지하고 다 했어. 회전 속도 같아. 근데 채공 시간이 0.03초는 모자라.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야. 왜? 0.61초에서 뛰어냈던 투르소바도 회전 다 채우는 게 아니었거든. 간당간당하게 아슬하게 내려왔어. 그러면 0.03초 차이면 90도 차이 날 수 있지. 다운그레이드 당연한 거야 이거는. 숫자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거 다운그레이드가 정상인 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주니어 애들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판정하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좀 입장이 반대인 게 주니어 노비스를 더 세게 잡아야 됩니다. 주니어 노비스를 더 세게 잡아야 지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죠. 노비스 때 엣지 판정 안 잡히다가 엣지 문제가 있는 점프인데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주니어 그랑프리 나가가지고 엣지 판정 쳐맞으면서 부랴부랴 뒤늦게 고친다고 하다가 고생하는 선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너 이 점프 이게 문제야 라고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일찍 고치지. 그리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 여기서 활주해 가는 과정을 보면 왜 갑자기 중간에 활주해 가속을 붙여? 쿼드 토를 뛰는데 활주해 가속을 붙여서 뛸 만한 점프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러시아에 그 많은 쿼드토 뛰는 애들 중에 이렇게 활주에 이 정도 스피드를 붙여갖고 뛰는 애가 없어요. 도입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건 도약을 하는데 그 뭐라고 할까 준비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힘을 모을 시간이 짧아져요. 왜 이렇게 뛰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60프레임 영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명확하게 나오잖아. 얘가 쿼드토를 뛴다. 얘 피지컬이면 이런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거 뒷장면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발리에바를 예를 들어볼까? 아니면 트루소바나? 러시아에서 쿼드토 뛸 때 얘네들 상체가 이 정도죠. 지금 이렇잖아. 이거는 연결 트리플토 뛸 때나 취할 법한 자세야. 연결 트리플토다. 적당한 자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쿼드토로 이렇게 뛰고 있다? 좀 답답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얘가 시마다마오의 파워를 100% 끌어내는 자세인가? 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얘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은 0.6초 이상 채공 시간 나와야 돼요. 실패하든지 말든지 0.6초는 넘어줘야 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점프는 채공 시간 부족으로 실패인 겁니다. 11프레임의 회전 소요 프레임이 나왔다는 거는 회전력은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는데 채공 시간이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츠고요. 네, 이거는 딱 보면은 쇼트의 러츠에 비해서는 높이가 안 나왔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한 12.5 정도 되겠죠. 예. 어쨌든 13프레임 이하죠. 잠깐만 다시 조금 긴가민가 하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한 12.5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전력이 신지아보다 더 빠르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숫자가 신지아의 13프레임보다는 더 빠른 시간에 돌고 있어요. 왜? 얘는 트리플을 낮게 가져가니까 회전 가속도 더 빨리 붙이고 더 비비고요. 자,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 예. 그 다음은 이제 플립인데, 예. 이 경우는 조금 느린 화면부터 봅시다. 일단 회전 속도만 먼저 체크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프레임 조금 안 되겠네. 12.5와 13하고 사이쯤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회전 속도는 조금 줄었네요. 힘이 빠져서 그런가? 자, 그럼 요거 플립인데 요 플립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얘가 토핑 높이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 터닝이 완료됐죠.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미 토픽이 돼야 되는데 아직 남았죠. 지금 잘 보면 턴이 완료됐을 때 인엣지예요. 이미 인엣지죠. 왜?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더 빨리 찍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찍어져 있어. 넘어가세요. 지금 이게 중립으로 넘어왔죠? 이 정도에서 지금 중립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인으로 틀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게 조금 더 넣고 다시 인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이 날이 약간 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다시 인으로 넣어 오는데 문제는 이 부분까지 테크니컬이 인정 안 한 것 같아. 인에서 중립 갔다가 다시 인으로 넣는 동작을 테크니컬이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또 어텐션에 이게 Q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네. 확실히 지금 점프 높이가 안 나오죠. 우리 신지아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뭔가 진짜 난쟁이 똥자루 같잖아. 점프 높이가.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진짜 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날착지를 해야 되는데 좀 내려왔죠 이게 생각보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면 지금 이 정도로 와야 되는데 톱끝이 이런 정도로 왔잖아. 애매하게 내려오죠. 애매하게. 이게 지금 쇼트 때 다시 영상 가져와 볼게요. 어디 보자. 쇼트.
쇼트의 플립. 자, 플립에서 내려오는 거. 요 정도잖아요. 그죠? 자, 이거랑 프리. 자, 예. 프리에서는 플립을 회전이 간당간당 했기 때문에 요렇게 날착지 왔는데 이건 톡끝이 좀 더 내려왔죠. 예. 요런 차이가 Q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점프 높이가 낮게 뛰는 애들은요. 이런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이런 컨트롤을 잘했던 게 자기 토바고요. 내가 싫어하는 자기 토바. 그 다음에 시퀀스 악셀. 예, 얘는 악셀 뛸 때 참 계속 이러네. 예. 아 근데 얘 악셀을 보니까 신지아 트리플 악셀을 안 뛴 거 진짜 더 아쉬워진다. 솔직히 저는 신지아가 쿼더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아의 토로 메커니즘이 쿼더토로 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 피지컬도 아니고. 근데 트리플 악셀은 시마다나오 비슷하게는 될 것 같은데. 아씨. 아니야.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코. 근데 이 살코하고 이 토르비 연속으로 언더가 붙었어요. 연속으로 언더가 붙었는데 어, 그냥 딱 봐도 점프 높이가 굉장히 낮죠. 점프 높이는 낮아요. 이게 왜 언더가 연속으로 붙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살코 높이도 낮고 그 다음에 네. 음, 글쎄요. 살코는 언더보다는 그냥 Q가 뜨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딱 봐도 날이 여기 지금 누웠죠. 자세가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뒷날에 지금 무게가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지가 자세가 깔끔하지 못하면 이 회전 부족 판정에서 더 페널티를 먹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Q로 끝날 만한 게 언더가 나왔고 살코 착지가 불안정한 자세가 나왔죠. 지금. 예. 딱 봐도 지금 날의 뒷날에 걸려 있고 그거를 필사적으로 날을 눕혀서 버틴 거예요. 예. 이런 불안정한 자세에서 연결 토롭을 들어갔고 이것도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축이. 네. 이거는 그냥 언더가 맞죠. 네. 네. 그것도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건 아니지. 이거. 네. 근데 방금 같은 착지처럼 트리플 악셀 착지를 많이 했는데 인정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가. 나 그거 계속 얘기하고 싶어. 아, 왜 이걸 안 잡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번 대회 때 좀 제대로 잡힌 거일 뿐입니다. 왜? 시마다마오가 했던 메타, 뚜베리제 쪽 애들이 했던 메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점프를 낮게 뛴다. 대신에 비빈다. 프리로테한다. 날착지한다. 더 빠르게 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로 인해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회전 부족 판정을 적당히 넘어가 버리니까 단점이 없는 궁극기가 돼버려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낮게 뛰는 만큼 회전 부족 판정의 위험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판정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잘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 애들이 먹고 살아요. 자, 다음에 이건 룹인데 네. 이거는 딱히 깔 게 없어요. 네. 이 룹은 깔 게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회전에 여유가 있으니까 톡끝이 많이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회전이 여유가 있으니까 톡끝이 내려오는 토착치가 벌어지고 회전이 간당간당하면 날착지. 그런데 그 중에 약간 실수가 있었죠. 날착지 해야 되는데 톡끝이 조금 많이 내려온 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완벽하진 않았어도 시마다마오 역시 착지할 때
회전이 얼마나 여유가 있냐 없나에 따라서 착지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진다.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아사다마오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세게 그게 아사다마오였어. 내 블로그 유튜브에 오는 아사다마오 팬이 있는 거 알거든요. 나 역시 아사다마오의 그 특별했던 재능을 알아요. 그러나 피겨를 하는 거 스타일 자체가 세밀하지 못하고 엉성했던 거는 그분들도 인정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시마다마오의 경우는 보면 아사다마오만큼 뭔가 빛이 난다는 느낌은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훨씬 더 섬세하게 피겨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1650이고 얘는 절세 신공을 익혔다고. 익힌 무공의 수준 차이예요. 이건 재능의 차이라기보다. 제가 우리나라 다른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당장에 러츠 하나 랜딩하기 버거워하는 애한테 아이고 이거는 날착제야지, 어이구 이거는 토착제야지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 점프 하나 성공하기 바빠. 그런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스운 거고 어지간한 점프를 다 뛰어낼 수 있는 애한테 이제 경기의 운영이라는 측면까지 생각해야 될 레벨이 되는 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이런 게 이미 지난 시즌 때부터 어느 정도 되고 있던 애예요. 즉 주니어 1년차 때부터 이런 걸 하던 애라는 얘기지. 그게 뭘 의미해요? 예. 그래서 특별한 수준의 선수인 겁니다. 그러나 얘가 난 자꾸 회전 부족 점프가 안 잡히고 넘어가는 게 너무 꼴 사납거든. 너무 보기가 싫거든. 자, 이 러츠. 예. 이게 너무 높아. 작년에 비해서 토픽이. 자, 여기서 잘 보면 돌리지만 이걸 이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이 약간은 있었어요. 자, 1회전, 2회전, 3회전. 네. 이것도 지금 보면 조금 점프 높이가 좀 애매하네. 한 중간 정도로 내려왔고요. 자, 이것도 회전 속도 한번 재어봅시다. 자, 마지막 7번째 점프에서의 회전 속도는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프레임 미만이죠. 12에 가깝네. 회전 속도는 잘 나왔네요. 마지막 점프임에도. 여기서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13 안 되고 12랑 12.5 사이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때요? 트리플 악셀과 쿼드를 뛰는 애들 뭐다? 예. 트리플에서도 기본 회전 속도가 더 빠른 선에서 놀고 점프 높이는 낮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신지아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니어 그랑프리 때 계속 하잖아요, 얘기를. 신지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러츠 플립이 세공 시간이 올라가고 힘을 많이 주는 게 보이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신지아 트리플 악셀 끝났구나. 뛸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의 연결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내 영상을 어쩌다가 이번에 처음 본 사람이거나 내 앞에 영상들을 그냥 중간중간에 넘기면서 봤거나 아니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전반적인 이걸 봤을 때 시마다마오가 생각보다 틈을 많이 보였고 그 틈을 테크니컬들이 안 놓치고 싹싹 잡았어요. 다만 이 플립의 엣지 판정은 좀 아쉽고요. 플립의 엣지 판정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요거 언더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착지가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언더여야죠. 반대로. 예. 이건 다운이 맞고 그리고 이거 러츠와 토룹 요것도 안 봐야 되겠네. 예.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의 이 회전 부족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몇 번째 점프야? 세 번째. 자, 트리플 러츠죠? 예, 띄었고
내려올 때 이건 날착지 해야겠죠. 점프 높이가 낮으니까. 날착지 했는데 모자랐죠. 그죠? 모자랐어요. 근데 이런 정도로 떨어졌던 트리플 악셀들이 그동안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통 이 정도면 보통의 선수라면 이 날이 이렇게 돌아요. 근데 시마다마오는 어떻게 하느냐? 네. 무릎 굽히기 돌리고 무릎 굽히기 신공으로 날을 싹 돌리죠. 내가 왜 무릎 굽히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무릎을 잘 굽히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방향을 틀잖아. 이게 Q로 끝나잖아. 다른 애들이면 자빠질 수도 있는 점프였거든. 안 자빠지잖아. 자, 그 다음에 연결토. 자, 여기서 여기서도 역시나 날착지로 오죠. 그런데 좀 모자랐죠. 네. 이거는 맞네. 근데 이것 내가 보기엔 이것도 그냥 Q 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원도고 아니다 뭐 이런 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뭐 테크니컬이라고 뭐 기계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시마다마오가 뛰어난 선수란 건 변함이 없지만 다만 시마다마오 하면 우리가 트리플 악셀과 쿼드톱까지 뛰는 선수라는 입장에서 대단하다라고 보는데 정작 그 점프들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별로. 생각보다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니어 그랑프리 때도 얘기했고 의외로 회전 부족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 심판들이 잘 안 잡았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번에 한 번에 잡힌 것 뿐이야. 한 번에. 이해되셨죠? 시마다마 우표는 대충 이렇습니다. 즉 아주 뛰어난 선수이긴 한데 그렇다고 역시나 천재 어쩌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아직 확실히 약물반 러시아 애들에 비해서도 피지컬이 좀 딸린다 느껴져요. 약물 안 한 애라서 그런지. 자 이러니까 내가 김지우 편에서 왜 이렇게 러츠와 악셀을 크게 뛰냐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지금 시대는요. 러츠 트리플을 크게 뛰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신지아 김연아야. 아무리 김연아가 대단하다고 해도 얘가 정상적으로 악셀과 커드 토룹이 안정화되면 김연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얘를 못 이긴다고.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를 데려와도 얘를 못 이겨요. 점수로는. 어차피 메달은 점수로 가리는 거고.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김지우 편에서. 이런 걸 막으려면 비비고 돌리고에 대한 근본적인 페널티가 주어지는 룰 개정이 대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선수들의 기본 트리플의 점프 높이가 다시 올라가고 회전 속도는 느려지는 피겨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뭐 김연아 같은 또는 신지아 같은 또는 현재 트리플 러츠와 악셀을 더블 악셀을 크게 뛰고 있는 김지우의 현재 점프가 차라리 잘 됐네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야.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시마다마오는. 다시 정리하면 시마다마오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신지아가 놓쳤죠. 그리고 조만간 신지아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